안경사 공부방 복쌤의 안경사 교육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놓치고 있는 문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진은 매우 중요하고 고객과의 만나는 가장 기본 먼저의 순서가 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켜보려고 하고요. 자, 우리가 국민의 시력은 안경사가 지킨다.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이다. 이렇게 이제 안경사협회에서 안경사들을 이제 홍보하고 있죠.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력 검사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누구보다 당연하게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고객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력치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객과 이제 안경사의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진의 과정을 잘 형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문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안경사 협회에서 이제 안경사를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안경사는 검사, 상담, 조제, 피팅, 그리고 판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시력 검사를 통해서 선명 시력적인 부분을 교정해주고 추가로 양안시 검사 등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편안한 안경을 위해서 정밀 시기능 검사를 합니다. 굴절 플러스 양안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이런 검사. 자, 그 다음에 상담 불편사항 체크 문진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상담을 도와드린다. 그러니까 결국 상담 문진 과정도 우리의 업무 영역이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조제 가공을 해야 합니다. 요즘 자동화되어 있어서 조제 가공의 기술이 많이 예전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약간 무태가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제 손기술이 조금 더 필요한 조금 더 옛날보다는 어려운 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기계 수준을 넘어선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간 사람의 손기술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조제 가공 방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팅을 통해서 전문적인 미세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검사를 다 잘한다 하더라도 피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고객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 잘하셔야 되고요. 피팅은 어쨌든 경험적인 부분이라 어쨌든 표준화는 있지만 개개인별로 조금씩 응용 파트라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숙련도를 키워가면서 능력치를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상담에 관련된 문진 파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진을 위한 팁 5개를 우선 공개를 하면 주요 불편사항을 기반으로 접근해라. 고객이 가진 불편사항이 뭔지를 들으려고 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발생된 건지, 어느 상황에 발생된 건지, 왜 발생하고 있는 건지, 해결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서 해결 방법도 찾고 도와주시는 거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주요 불편사항에 대해서 기반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방형 질문을 이제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개방형 질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이 끝나거나 OX 형태 이런 질문이 아니고, 고객이 스스로 약간 더 본인의 증상, 불편함이나 증상이나 본인의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유도형 질문 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스피칭의 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간 있을 때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고객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문진하는데 훨씬 깔끔하고 부드러운 리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방 질문 등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만의 질문지, 문진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고객과 만나도 상관없고요. 하는 것들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반복 질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객이 느끼는 감정은, 아, 얘가 나의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아까 얘기는 다시 질문을 하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반복 질문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내가 아까 고객이 얘기했는데 잠시 다른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문을 듣다 보니까 놓쳤으면, 이거를 똑같은 질문이 아닌 약간의 이제 유도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유추해 내시는 것은 괜찮지만,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검사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사 도중에도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뭐 피팅하는 과정에서, 또는 조제 가공하기 전에, 또는 안경테와 렌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꾸준히 궁금해해야 하고요.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고객과 대화를 하는데 뭐 저녁 메뉴를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한테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해주면 고객도 알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서 기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보는 완벽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서 바로 기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막 이제 필기 빠르게라도 적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하고 나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는 다시 컴퓨터로 입력을 하든 아니면 종이에 다시 적든 해서라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에 그 고객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기억하거나, 또 기억했다가 이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고객을 이끌어가게 되면, 고객은 여기는 나를 좀 더 대우를 해주는구나, 나를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더 우리를 신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높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진이라는 것은 검사자와 피검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서 문제는 시력 교정이죠. 시력적인 불편함을 위해서, 시력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듣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근데 고객이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계상으로 나온 수치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얘기해 주는 것을 잘 듣는 것도, 잘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본이지만 중요한 과정. 여기서 놓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실례로 간단하게 이런 경우 있겠죠. 제 경험이지만
20대 20대 초반 20대 초반의 남자 고객이었는데, 남성 고객이었는데, 이 고객은 AR 찍었을 때 한 마이너스 0.2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정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정시로 볼 수 있는데 0.25에서 또는 뭐 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시로 볼 수 있는데, 안경원을 방문해서 뭔가 불편함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연령층 분들이 오게 되면 AR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피곤합니다라고 이제 많이 보내게 되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고객이랑 이제 AR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업을 듣게 된 거죠. 직업이 포토 그래퍼예요. 그래퍼 맞죠?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뭐 사진 찍는 것도 있고, 이렇게 디자인 태블릿 같은 걸로 디자인하는, 작은 화면을 보면서 디자인하는 이런 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우 작은 상황을 보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고객은 너무 많은 능력치를 쓰다 보니까 조절이 이제 경련 단계까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 이게 자꾸 흐림이 나타나더래요. 흐림과 복시 등이 등장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안과 가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니, 그냥 내가 오늘도 피곤한가 보다,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고객에게 조절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플러스 0.75 디옵터의 기성용 돋보기, 만들어놓은 가장 낮은 도수의 기성용 돋보기를 하나 권해드리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만 작업하는 동안에만 써보고 도움이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혹시 불편하면 쓰지 말고 한 2주 뒤에 다시 방문해서 얘기하자라고 했더니 좀 더 나아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분이랑 불편함 찾은 것도 결국 요 문진을 통해서 요 직업 얘기를 듣게 됨으로 인해서 이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고객이랑 기본이면서 중요한 과정이고, 답변을 주의 깊게 들었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조금씩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어째 단순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피곤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업이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인지 좀 잘 맞아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랑 이 고객은 신뢰감을 쌓는 과정을 만들어 갔고요. 그 뒤로는 제가 어떤 검사나 어떤 렌즈를 추천했을 때 저에게 신뢰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제가 권하는 방법들을 거의 다 받아들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편안한 것을 직접 느끼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진의 결과를 잘 정리해서 이제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앞으로 검사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검사를 이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양안시 검사를 해야 될지, 예비 검사를 해야 될지, 난시 검사를 해야 될지, 또는 사이 검사를 또는 양안시 검사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제 머릿속으로 그려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진의 내용을 이제 종합하셔가지고, 이제 듣고 나면 종합하셔가지고 필요한 검사 목록을 결정하게 되겠죠. 앞에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 난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조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불편사항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안경을 할지
안경을 한다고 하면 뭐 단초점을 할지 다초점을 할지 비구면을 할지 뭐 이런 등등 또는 콘택트 렌즈를 해줄지 아니면 선글라스만 해줄지 선글라스만 해줄지 또는 콘택트 렌즈라고 하게 되면 일회용을 해줄지 RGP를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력을 메디컬 히스토리 병력을 파악하셔가지고 건강 상태, 현재 먹는 약, 복용약, 가족력, 질환에 따른 시력 변화, 예측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고령 고객들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황반변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백내장이 있다거나 진행되고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 질환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시력적인 변화, 교정 상태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하셔야 됩니다. 실례로 백내장이 진행되면 점점 투명도가 떨어지면서 혼탁해지다 보니까 수정체가 계속 안개 낀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면 검사자가 아무리 검사를 잘해서 새로운 선명도 아무리 좋은 렌즈를 착용시킨다고 하더라도 빛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혼탁이 있고 흐리기 때문에 그 선명도가 전보다는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럴 때는 백내장에 따른 거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기다려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정도 진행이 돼서 이거는 지금 당장 렌즈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라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라는 걸 설명해 주게 되면 고객들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하려면 이제 검사자가 얼만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책에 있던 것들을 좀 활용하면 우리가 시력 저하를 나타낼 수 있는 문진을 통해서 좀 앞이 덜 보여요. 시력이 저하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는 비정시 미교정을 하거나 노안이 있거나 질환이 동반되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데 요걸 가지고 우선 점진적이라는 말은 서서히 이렇게 시력 저하가 나타났다 그러면 굴절 이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뭐 난시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 이제 근시 또는 근시성 근시성 난시 뭐 이런 등등일 텐데 이런 경우고요. 만약에 급격한 여기서 말하는 급격한은 한 맥시멈 1, 2주 이내 이렇게 뭐 3, 4일 이내 이런 식으로 급격한 시력 저하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안과 질환이 나타나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최근에 몸에 변화가 있었다는지 아니면 다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 파악하셔가지고 연령대가 많다면 안과 방문을 해보고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두통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깨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원시, 난시를 미교정하거나 부등시 등 이제 사물이 퍼져 보이거나 조절을 많이 해야 되거나 융합하는 데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두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힘을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힘을 쓸 때 나타납니다. 힘을 쓸 때. 조절은 조절력을 힘을 쓰죠. 난시는 교정하려고 눈을 찌푸리듯이 하는 힘을 쓰고 부등시는 융합하는 힘을 쓰죠. 융합력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조절도 마찬가지고 조절력을 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조절력이든 융합력이든 힘을 쓰게 될 때 그게 오래도록 쌓이면 두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눈물 흘림이 있다. 최근 들어서 눈물이 많이 나고 눈도 시리고 이러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는 건조한을 생각하면 되죠. 건조한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을 생각해 보고 고령층이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근데 고령층이 아닌데 눈물 흘림이 많다 그러면 언제
질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콘택트 렌즈 착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물 기관이 막힘이나 또는 협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안경원에서 눈물점이 막혔는지는 아래 눈꺼풀 살짝 뒤집어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는 안과가 갈 일은 안과 가고 안경원에서 해결할 일은 안경원에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복시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한눈을 감아 보았을 때 복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즉 양안 상태에서의 양안일 때만 복시란 소리죠. 복시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양안시 이상이에요. 시기능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 때문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위 때문인지 융합이 안 되는 건지 뭐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한눈을 감았는데도 즉 단안만 뜨고 있는데도 복시가 나타나면 이거는 눈을 하나로 보는데 두 개로 보인다는 말은 구조적 질환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안과적 문제입니다. 안과적 문제이기 때문에 안과를 방문시켜 보는 것도 좋고요. 물론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라면 안과를 먼저 방문해 보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시라고 해서 무조건 양안시 문제다 이렇게가 아니고요. 한눈을 감았을 때 사라진다라고 하면 양안시 이상이고 한눈을 감았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안과적인 문제, 우리 수준을 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인 예시를 하나 이제 좀 보게 되면 20대 대학 신입생이고요. 20분 정도 공부하면 두통, 피로감, 흐려 보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전반적으로 저녁에 더 피곤하고 운전할 때 특히 야간에 더 힘들다. 수능 준비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과 진료 시에 문제 없음으로 판단했고 초등학교 때 독서형 안경을 착용한 경험은 있지만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 독서형 안경은 그냥 제가 말로 들었던 거라 얘가 돋보기를 쓴 건지 요즘 뭐 프리즘 형태의 독서형 안경 같은 거 있죠. 형태 이런 걸 쓴 건지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 우선 근업을 하는 데가 문제죠. 근업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더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수차 문제일 수도 있죠. 정확하게는 구면 수차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눈부심에 대해서 조금 예측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요 문진만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조절 검사와 그다음에 뭐 아이 프로파일러가 있으면 수차 검사해 보면 좋지만 그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조절 검사해 보시고 사위 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물질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처방해 주는 것이 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근거리를 보는데 수능 준비할 때 어두운 조명 아래서 스탠드만 켜놓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눈에 데미지가 누적된 것 같은데 조절 문제로 인해서 눈의 문제점이 나타난 이런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문신 두 번째는 50대 초 여성분인데 직업은 공인중개사라고 하고요. 노안이 와서 방문을 했는데 최근에 모노비전을 처방 중이라고 합니다. 한 3, 4년 정도 지속됐는데 이제는 누진 굴절력 렌즈를 교정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요. 원거리 교정 시에 원거리를 교정했더니 복시를 동반했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약시와 간혹적 억제를 동반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모노비전이라고 하게 되면 우세하는 멀리 보고 이제 원용 교정하고 비우세한을 근용 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 이 근용 교정하는 쪽 눈에서 멀리를 볼 필요 없고 그 원용 입장에서 이쪽이 약간 이제 저교정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 눈이 약간의 약시화 돼 버린 거예요. 멀리 볼 때 사용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누진구 전력을 하려면 양안다 원용을 교정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가입도를 해주는 형태다 보니 이쪽 눈에서 원용 교정을 하니까 갑자기 도수가 매우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이러니까 복시를, 프리즘 효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은 저는 처음부터 바로 누진굴절력 내지를 하지는 못하고 한 2달 정도는 원거리 안경에 교정하는 연습 거를 먼저 했고요. 원거리 안경에 교정하는 것, 적응하는 걸 먼저 한 다음, 적응되고 나서 이제 복시가 조금 사라지고 그다음에 시력도, 약시 시력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이제 다초점 렌즈로 맞춰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문진을 통해서 이 모노비전을 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할 수 있었지. 이걸 몰랐다라면 그냥 복시 있고 억제 있고 약시 있으면 힘든 케이스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진이 이렇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간단한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나 책에 많이 떴던 내용을 좀 조합을 해서 저만의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저도 쓰고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요. 스스로 읽어보시고 과연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나 스스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 더 파악해 보시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건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게 공부가 되겠죠. 초점이 맞지 않고 컴퓨터와 독서하면 이제 근거리잖아요. 근거리 할 때 문제라고 하면 이거 조절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이거 조절 문제일 가능성. 이거는 안구 운동, 그 중에서 뭐 핵보기와 사카딕이나 퍼슈트, 그래서 따라보기 검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통, 시기능, 양안시 문제. 그 다음에 한눈으로 본다는 표현을 했는데 복시 때문에 그렇겠죠. 복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시.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수직 사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수직 사위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기울여서 보면 편하다. 이거는 해선 사위 같은 경우거나 아니면 이제 안과 질환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축으로 틀어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근육 이상일 수도 있죠. 근육 이상. 그래서 그쪽 근육으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고개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이래야지만 잘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부심을 심하게 느낀다라는 말은 이제 동공 크기 문제일 수도 있고 간헐성 외사시일 수도 있고요. 간헐성 외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차선이 보는데 어렵다 그러면 이거 야간 시력 저하죠. 야간 시력 저하. 이런 부분들이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해당되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문진은 앞에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정리하면 가장 간단하죠. 뭐 차트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검사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넓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술입니다. 자, 잘하고 못하고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고객에게 많은 궁금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의 증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야지만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답을 유도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궁금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평가한 안경사한테 부족한 스킬 중에 하나가 뭐였냐 라고 했을 때 문진과 예비검사 항목이 좀 부족하더라.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좀 더 좋은데 안 해주는 것 같다. 해주는 곳을 갔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간단한 검사를 하는데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었다라는 평가들 설문조사를 한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된다면 고객이 우리들의 시력보건 전문가로서의 안경사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문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 이제는 추가적으로 예비검사에 대해서 조금씩 더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사는 시각보건 전문가, 시력검사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서길 바라면서 안경사 공부는 언제나 복생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진에 관한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